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링컨의 대표적인 볼륨 SUV 노틸러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고 등장한 노틸러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미국식 SUV 하이브리드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 이거 물건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산 아니면 뭐 유럽산, 일본산 SUV들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매력을 잘 전달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또 노틸러스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실내외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숙합니다. 맨 처음 나왔던 노틸러스 가솔린 버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별도의 배지 같은 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링컨 로고라든지 옆쪽에 위치해져 있는 노틸러스 레터링에 파란색 띠를 두른 정도가 변화의 끝.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이 차가 지금 하이브리드인지 가솔린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굉장히 샤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노틸러스만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미국식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 링컨 특유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주 촘촘한 도트 무늬로 매우 화려하게 꾸며 넣었을 뿐만 아니라 범퍼 위아래 끝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크롬 도금을 두툼하게 많이 둘렀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연 고급 SUV임을 나타내게 하죠. 주간주행 등이 그릴 안쪽까지 살짝 침범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요. 헤드램프는 생각보다는 단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기도 살짝 줄여서 아주 얇게 또렷한 인상을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측면부로 넘어가 보면 저는 휠 타이어 조합을 꼽을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225, 50R에 20 사이즈이거든요. 균형감도 좋고 주행에서의 만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휠 타이어 조합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체 면적이라든지 철판의 느낌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깔끔합니다. 굵직한 캐릭터 라인 하나만 쫙 지나가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아치형으로 살짝 내려가거든요. 루프 라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측면부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건 바로 이 도어 캐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윈도우 몰딩 라인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 놓았어요. 예전부터 링컨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전자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손을 집어서 문을 여는 이 행위 자체와 촉감으로 느껴지는 감각도 무척이나 고급스럽습니다. 후면부는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듭니다. 기존의 노틸러스가 그랬듯이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는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조금은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살짝 입체적으로 표현한 점도 마음에 들고, 번호판의 위치라든지 범퍼의 기교라든지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잘 갖췄다. 큰 특징 없이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밸런스 있는 디자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도어를 열고 실내로 딱 들어왔을 때 솔직히 노틸러스의 핵심은 이 실내인 것 같아요. 이 48인치 사양의 굉장히 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신선해요. 물론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는 이제는 나왔어요. BMW iX3가 표현을 했지만 시작은 노틸러스가 먼저 양산차에 넣었다라는 점, 심지어 이 녀석이 조금 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보다 살짝 위쪽에 있기 때문에 림을 통해서 침범하는 공간도 없고 온전히 넓은 화면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필요가 없어요. 시인성이 너무 좋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크게 설치를 했으니까 유리창 면적이 좀 작아서 시야가 답답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높아진 높이만큼 대시보드를 낮췄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시야의 범위는 일반적인 계기판 평범한 자동차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앞쪽에 높이 올라와져 있는 스크린의 요 끝단이 그냥 딱 보닛의 절개면 정도이거든요. 시야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그래픽 자체 4K 해상도를 지원하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운전을 하면서 자꾸만 만족감을 높이는 진짜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중앙에는 11인치가 넘는 별도의 터치 스크린도 마련을 해 놓았어요. 이쪽에서 차의 모든 기능을 조작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조수석 쪽
쪽에 위치해져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각의 위젯,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라이벌 SUV들과 비교해도 작고요. 특히 위아래로 많이 평평하게 깎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게임 조이스틱을 모으는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물론 그립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감압식 터치와 물리 버튼을 동시에 지원을 하는데, 손이 닿는 이 순간부터 어떤 기능을 활용할지 이렇게 화면으로 표시해 주니까 이런 기능도 참으로 신선한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생각보다는 넓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 특히 물리 버튼을 좀 많이 마련을 해 놓았는데 저는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링컨이 많이 사용했던 피아노 건반식 변속 버튼을 비롯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누르게끔, 그리고 중앙에는 크리스털로 감싸 놓은 볼륨 다이얼까지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높이는 데에도 좋고요. 그리고 미닫이로 아주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꽤 괜찮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별도의 USB 포트, 컵홀더도 매우 큼직하게 활용도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링컨 노틸러스, 특히 이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급감이라는 부분 소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거 가죽 시트가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가죽의 질감 자체가 진짜 푹신푹신하면서도 부들부들한 게 진짜 이 미국차 특유의 약간 안락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잘 전달하게 하고요. 참고로 이 시트는 마사지 기능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운전자 체형에 맞게 여러가지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훌륭하죠. 링컨의 전매 특허이기도 하고요. 시선을 도어 쪽으로 딱 넘어가 보면 무지하게 화려해요. 일단 28개의 스피커가 위치해져 있는 레벨 울티마 3D 서라운드 시스템, 커버도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음향도 기가 막힙니다. 맨 처음 차 뼈대 설계할 때부터 레벨과 같이 협업했다라고 하니까 최적의 음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두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유광 블랙 패널에 무드등을 집어넣었습니다. 약간 세 가닥의 줄로 마치 휘날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냈고, 그리고 주변부는 별자리의 느낌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까지도 밤에 비춰주는데 요거 기가 막히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앞쪽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랑 연결이 되면서 랩 어라운드 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디자인 정말 잘하네요, 링컨. 아낌없이 실내의 구성 소재는 단연 압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에 또 전자식 버튼으로 도어를 열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로 딱 넘어가 보죠. 차체 사이즈가 꽤 되기 때문에 2열 공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과 머리 위 공간 전체적으로 넉넉하고요. 질 좋은 가죽 시트도 2열 조금 더 크게 넓은 면적으로 최적의 착좌감을 구현해내죠. 편입 품목은 열선과 송풍구, 컵홀더 정도가 다이고, 물론 위에도 큼직한 파노라마 선루프 뚫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공조장치라든지 햇빛 가리개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큰 단점으로까지는 비춰지지는 않아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게 위치해져 있어서 물건을 적재했을 때 공간 활용의 능력이라는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보이지 않네요. 링컨 노틸러스 하이브리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먼저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99kW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까지 조합으로 움직이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엔진의 힘만으로도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데, 여기에 전기 모터까지 딱 더해지니까 시스템 합산 출력이 무려 321마력에 달합니다. 전자식 무단 변속기와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도 맞물리죠. 주행 질감은 여느 하이브리드가 그랬듯이 굉장히 고요하고 매끄럽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저속뿐만 아니라 중속,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속 영역에서도 이 전기 모터 특유의 감각이 아주 길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매우 스무스하게 정말 끌어지듯이 나가는 감각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 조금 깊게 밟아도 이렇다 할 불쾌한 소리가 실내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엔진 소음을 너무나도 잘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무단 변속기 특유의 약간 거슬리는, 약간 이 질질 끄는 듯한 이러한 사운드도 거의
거의 들을 수 없거든요. 와, 정숙성 너무 잘 해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링컨의 차들이 정숙성이 좋았던 건 맞지만 이 녀석은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정숙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전기 모터, 배터리 사이에 넘나드는 영역을 굉장히 이질감 없게 매우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해냈다라는 점도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요. 라이벌 하이브리드 SUV들과 비교해도 약간 한 세대, 두 세대 더 앞서 있는 기술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 조금 쭉 밟아보면 확실히 300마력대의 시원스러운 그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호쾌한 가속력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서스펜션, 승차감에 있습니다. 와, 진짜 방금도 요철을 딱 넘긴 했는데 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감각적인 서스펜션, 그리고 댐핑 값을 보여준다. 전자적으로 도로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최적의 이 피칭과 롤을 잡아주는데, 솔직히 이 녀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느낌만큼은, 그리고 엉덩이 끝으로 전해지는 탑승자가 느끼게 되는 이 안락한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 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잘 해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타이어의 영향이 저는 조금 더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합을 맞추는 서스펜션과 이 댐핑값, 세팅력이 기가 막히다. 이 승차감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제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생제동의 느낌인데, 지금과 같이 주행을 이어나갈 때 회생제동, 그리고 브레이크를 유압으로 쭉 밟을 때 이런 감각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속에서 완전히 제로 상태로 이어질 때는, 특히 회생제동에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유압식으로 딱 넘어갈 때 살짝은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주행보조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픽도 훌륭하고 작동 방법도 매우 깔끔하죠. 그런데 이 차선을 살짝 벗어났을 때 스티어링 휠로 다시 안쪽으로 확 말아주는 요 반발력이 조금은 팽팽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조금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녀석은 꽤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이고요. 여기에 컨저브,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익사이트, 스포츠 모드이고, 슬리퍼리, 미끄러운 길, 그리고 딥 컨디션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슬리퍼리와 딥 컨디션은 접지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가장 평범한 구성이라면 컨저브라든지 일반에 놓을 텐데, 컨저브로 놓으면 확실히 연비가 많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꽤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 익사이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게 조여진다라든지, 아니면 역동적인 주행에 내가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차를 잡아 돌리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 차의 컨셉을 생각하면 그렇게 세팅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어찌됐든 다양한 주행 모드를 마련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운전자로서는 꽤 매력적인, 그리고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연비입니다. 하이브리드로 와서 확실히 연비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복합 기준 환경부 인증 11km를 보여주는데, 지금 제가 고속주행에서, 그리고 와인딩 로드도 달리면서 스포츠 모드에서 열심히 쏘고 다녔을 때 한 7.8km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제가 하루 전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좀 이어나가 봤는데 리터당 12에서 13km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 녀석의 무게라든지 차체 사이즈를 감안하면 확실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어서 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심 속에서 더 빛을 내는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에도 링컨 차들 항상 아쉬웠던 게 바로 이 연비였거든요. 이제는 이 마지막 아쉬운 퍼즐도 완벽히 잡아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노틸러스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조금은 세요. 9,5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녀석의 포지션을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기라든지 휠베이스라든지 길이와 너비를 종합해 봤을 때 GV70과 GV80 사이이기는 하지만 GV80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링컨도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언어로 대형 SUV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녀석은 준대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가는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는 점
점 먼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크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녀석 정도가 꼽을 수가 있겠죠. 비슷한 체급의 옵션, 그리고 독일 브랜드로 넘어가면 1억 2, 3천만 원은 줘야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링컨이 할인을 좀 해준다면, 그래서 앞자리 숫자가 8로 내려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한 뒤에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 훌륭합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노틸러스와 비교해서도 완전 풀옵션의 세팅 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주는 완성도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링컨 캄 모드를 통해서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여기 보이시죠? 콘솔 박스에는 향기 카트리지가 3개나 위치해져 있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내 입맛에 맞게 이 디퓨저를 또 분사해주는, 이런 기능은 진짜 유럽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능인데, 뭐 이 어찌됐든 이렇게 고급스러운 감성이 압도적으로 라이벌 대비 높은 게 링컨 노틸러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링컨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볼륨 SUV 노틸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를 만나봤고요. 링컨이라는 브랜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빠지게 되면 재구매율도 높고 왜 계속 링컨을 열광하게 되는지 알 것만 같네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의외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